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것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?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듣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. 그래서 얼른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. 근데 댓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참 미웠나 보죠? 이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어요. 야, 어떻게 그거 생각하고 말아야지.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댓글에 트럼프 죽었으면, 그럼 본인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? 참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어떻게 마음가짐이 그래요. 그러면은 세상 똑바로 못 살아요. 그런 마음가짐으로는.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, 성공적인 인생 못 살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. 그러지 마세요. 그런데 보면 몇 년 전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잖아요.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. 북한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죠?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뚝뚝 떨어졌어요. 근래에는 좀 덜해요.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미사일 3, 4년 전에 계속 쐈잖아요. 그때도 처음엔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하도 쏘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더라고요. 무덤덤해졌었어요. 근데 그 전에 김정일 때 이럴 때는 북한에 대한 이슈만 터지죠.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. 그러면 그런 문제로 떨어졌을 땐 다시 올라가요. 이번에도 보니까 나스닥 2.22% 떨어졌어요. 그런데 회사의 실적, 회사의 가치에 문제가 져서 떨어진다면 쉽게 사면 안 돼요. 그럴 때는 그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. 그런데 이러한 이슈로 떨어지는 거는요. 금방 원상복귀돼요. 며칠 만에.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. 또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북한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업하고 있다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잖아요. 그럼 주가 떨어지죠? 그럼 한 1억 원어치 딱 사요. 3일 후에 팔아요. 700만 원, 800만 원 벌어요. 며칠 만에.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. 용돈 버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사업합니다. 그런 사람들 간혹 계세요. 그거 현명한 방법이죠.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이슈로 뚝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한 1억, 2억 딱 사요. 며칠이면 올라간다는 거 알거든요. 그럼 올라가요.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생기면 주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주가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기회로 보시면 돼요.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. 저는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 걸렸다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세금에 대해서도 주식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 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니에요.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봐야 세금을 내는 거죠. 주식은 3억 원어치, 10억 원어치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.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팔았던 금액이 미국 주식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봤을 때만 수익 250만 원 공제하고 그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2년 후부터예요.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. 수익금에.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5천만 원 수익, 5천만 원어치 주식을 판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. 1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 1억 원어치 파는 것 중에 50%가 이익을 봤던 거라면 5천만 원 아닙니까? 그러면 세금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그 정도 수익 낸다면 엄청난 수익이죠. 그러니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으려면 몇 억 원어치 팔아야 되죠.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몇 억 원어치 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죠.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집 살 때. 자녀 결혼할 때, 이럴 때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. 대신 나이 먹어서 생활비 조금씩 쓰려고 뽑아서 파는 거는 그건 세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있어봤자 수익금의 일부만 내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내가 많이 벌면 세금 내는 거죠. 그거 두려워한다고 수익을 안 볼 겁니까? 원래 수익이 많으면 세금이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주식은 보유세가 없어요. 부동산이요? 보유세 엄청난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집이 없고 생각이 좀 삐뚤은 사람,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.
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 중에 생각이 좀 삐뚤어되는 사람이 있어요. 집 두 채, 세 채, 재산 많은 사람, 세금 막 뺏기를 바래요. 더 많이 받기를 바래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본인이 집이 몇 채나 되고 부동산 재산 많이 있어봐요. 난리칠 사람이에요. 그냥 정부 욕하고 그럼 난리칠 사람이에요.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. 집이 몇 채 있다고 분리하면 안 되죠. 집이 없다고 또 막 퍼주면 안 되죠. 법은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아야 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 됐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 부동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집이 많다고 점점 세금 많이 내고 보유세 많이 내고 이거는 정상적인 법이 아니에요. 미국은 집이 몇 채이든 간에 그 집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. 그 집의 가치에 대해서만. 만약에 5채 있어요. 5채 있다고 이거를 가중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. 집이 몇 채이든 간에 그 집의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딱딱 내는 거예요. 그게 정상이죠. 그것은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리고 3억 이상 그 대주주 문제는 여당과 기재부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뭐 100%는 아니겠지만. 그리고 또 하나. 한 종목 3억이면 상당한 재력가예요. 그리고 뭐하러 한 종목만 가지고 갑니까? 여러 종목 분산하시면 돼요. 만약에 3종목이라고 칩시다. 4종목. 그러면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 대주주 아니잖아요. ETF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. 그렇죠? 또 미국 ETF도 있고 그런 ETF나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합해갖고 골고루 한 2억씩만 남아있으면 10억 아닙니까? 그러면 대주주 아니잖아요. 그러니 너무 염려하실 일 없어요.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세금 그렇게 낼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. 저는 너무 걱정하신다 생각 들어요. 주가 떨어질까 봐 그러면 기회죠. 기회로 생각해야죠.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연말에 돈 필요한 사람은 미리 파세요. 걱정하시면. 그런데 연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 그걸 누구 알아요.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사서 염려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2001년부터 3억, 한 종목 3억 이상 대주주잖아요. 그게 2023년까지 2년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. 2023년부터는요. 수익 나면 3억 이하라도 누구든지 세금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이익금이 5천만 원 이익금 났어요. 그 이상만 세금 내는 거예요. 그렇게 계산해 보면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. 여러분들이 몇억 원어치 수익 많이 나서 몇억 원어치 팔 때 세금 내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또 그거 5천만 원 기준이 공제가 5천만 원이 아니라 또 떨어질 수도 있죠. 그거는 모르죠. 또 앞으로도 또 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법, 부동산을 비롯해서 법들이 또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.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이런 불만 표출 같은 거 댓글 아무리 달아봤자 서로 불편할 뿐이에요. 댓글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된다. 어떻게 해야 된다. 본인만 똑똑하세요? 아니에요. 남들도 당신만큼 댓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. 뭐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나 댓글을 달고 서로들 불편을 한 걸 생각해서 참는 것뿐이지 그런 댓글 달아봤자 도움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? 그런 취지입니다. 연휴 5일 중에 하루 남았네요. 좋은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